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가 유인물 나눠드린 거 일단 보시면 클라우드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실습이라고 되게 그럴싸하게 거창하게 해놨는데요. 그냥 이 간단하게 몇 가지 팁만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선생님들이 잘 모르는 거 계신 것 중에 하나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전에 그 이은재 의원이 왜 학교에서 오피스를 쓰냐고 막 했다가 막 재밌는 영상 하나 있었잖아요. 이제 중요한 건 그때 지적하고 싶었던 거는 그 계약 방법이 왜 수의 계약을 했냐, 뭐 입찰을 했냐, 뭐 그런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교육감은 오피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저 사람이 뭔 소리 하나 이래가지고 되게 웃긴 상황이 나왔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오피스를 그냥 이 컴퓨터에 설치하는 걸로만 계약한 게 아니고, 오피스 365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서울시교육청 소속 모든 교사와 학생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는 선생님들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제가 오늘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이 방법으로 하시면 이제 계정만 알고 있으면 선생님들 개인용 PC나 개인용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태블릿 아이패드나 아니면 개인용 갤럭시 탭이나 이런 거에 원하는 대로 막 설치해서 유료 그냥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따로 유료 프로그램을 안 사셔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단히 오피스 365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거 창동여자중학교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걸 학교 업무랑 수업 전체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먼저 가입하는, 여기 그 서울시 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짧게 그냥 소개만 드리고 나중에 나머지는 진짜 개인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 다 켜셨으니까 제일 먼저 접속을 한번 해보실 거는 5365edu.net. 자, 이게 5365edu.net이라는 사이트로 접속을 하시면, 왜 이래 이거? 왜 이러니? 오자가 예, 이게 알파벳 5입니다. 알파벳 5. 예.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네요. 네. 자, 요 사이트인데요. 이거 처음 거 그냥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초중고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시스템에서 이제 뭐 교직원 전체가 뭐 어쩌고저쩌고 좀 이게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무료 사용 회원 가입으로 들어가시면요. 자, 뭐 약관 동의하시고요. 여기 보면 소속 교육청에 들어가시면 서울시를 일단 찍으세요. 그리고 학교명 강명중. 이거 영상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확인하고 이름을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는 내 아이디를 만들고 싶은 걸 일단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이미 사용 중이래죠.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사용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비밀번호는 내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자, SMS 인증하시고요.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가입 인증, 가입 코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이 종이 유인물에 보시면 가입 코드라고 해서 제가 오늘 전화해서 받은 게 있거든요. 이 가입 코드를 여기 입력을 하면 계정이 생성이 돼요. 그럼 그 계정을 앞으로 어떻게 쓰시느냐? 그러면 그 계정이라 하면 여기 얘기한 아이디하고 뒤에 골뱅이 5365.net이거든요. 그걸 이제 들어가시면 오피스 365 서비스를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피스 365 서비스를 지금 그 절차 생략하고요. 일단 나중에 이거는 또 해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제가 또 영상으로 안내드릴 수 있으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격적으로 바로 실습을 하기 위해 가입코드가 이 사이트에 있어요. 오피스.com이라고 그냥 굉장히 외우기 쉽죠. 오피스.com을 들어가시면 이 오피스 365 사이트로 나오는데요. 여기가 이거 켜줘야 되나 보네요. 자, 오피스 365 오피스.com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로그인이 나오거든요. 아까 만약에 가입을 했으면 그걸 쓰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나눠드린 것 중에 보면 표에 보시면 제가
강명중 실습용 계정을 만들었어요. 창덕여자중학교 그 오피스 365 제가 마스터 권한이 있어서 뒤에가 그래서 창덕.ms.kr이죠. 이거를 제가 강명.ms.kr로 인증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아직 실천을 못했는데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정보부장님 협조를 받아서 할 생각이에요. 근데 아직 못했습니다. 일단 창덕여자중학교 계정으로 만들었는데요. 여기 자리에 안 계신, 여기 이름이 없는 분 중에 자리에 계신 분은 선착순으로 제가 써놓은 거 있죠. 12번부터 그 중에 하나 아무거나 찍어서 쓰시고 서로 겹치지만 않게 로그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 인증 뭐 해야 돼 이거? 아니요 그냥 로그인. 제가 여기 계정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계정을. 아까 그건 방법이죠. 저거. 예, 지금은 이걸 보고 그냥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래 지금? 예.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 그래요. 지금은 그냥 이거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이름이 없다고 상처받지 마시고요. 선착순 중에 하나 찍어서 그냥 사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제 계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나 이미 상처 받았는데 어디 로그인. 자, 이게 제 계정인데요. 일단은 만약에 계정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오? 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 상태를 유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오피스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는 게 이제 디지털 표준이에요. 디지털 표준인데 이 디지털 표준이 뭐냐 하면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하면 엑셀은 XLS 파일, 파워포인트는 PPT 파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쓰는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데서도 그 서비스가 나와요. 스마트폰에 보면 뭐 삼성에서 만든 뭐 폴라리스 오피스도 있고 뭐 한컴뷰어도 있고 뭐 한글에서 만든 한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시작한 거고 국제 표준이거든요. 그 서비스를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를 들면 여기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온라인 클라우드로 들어갔는데 제 컴퓨터에 지금 설치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설치를 하나도 안 했는데 예를 들면 엑셀에 들어가서요. 여기서 그냥 온라인에서 엑셀을 쓰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 설치할 필요 없이 이 사이트 오피스.com에 접속할 수 있는 누구나 여기서 바로 다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온라인 엑셀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이 클라우드를 마음껏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만들고 뭐 작업도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뭐 보면 들어가서 뭐 셀 서식 들어가서 여기 함수도 다 똑같이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목을 제 마음대로 막 정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했죠. 그럼 이게 저장됐다고 뜨는데 이거 클라우드라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금 만들었잖아요. 제 거에. 그러면 제 스마트폰에서 엑셀을 이 똑같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엑셀 앱이 있거든요. 엑셀에 들어가서 내 계정으로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전에 했던 거 찾아서도 할 수 있고요. 아이패드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컴퓨터에서도 그냥 로그인만 하면 아까 했던 거 찾아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혼자서 하면 큰 의미는 없고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발휘되는 건 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가 만든 이 문서를 있죠. 이 문서를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과 함께 잠깐만요. 뭔가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뭐 gm01.창덕.ms.kr에게 이 문서의 편집권을 준다 하면 그 사람도 동시에 2명, 3명이 같은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을 할 때는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수업으로 들어가면 애들이 뭐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모든별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파일 하나를 열어놓고 각자 너는 뭐 뭘 찾아서 여기 넣어, 너는 뭘 찾아서 여기 넣어 해서 이게 합산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제가 엑셀을 설명을 드렸는데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파워포인트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 웹 브라우저 상에서 이렇게 작동하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만든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냥 파워포인트 파일이에요. 그러면 제 컴퓨터에서 파워포인트에서도 이걸 불러올 수 있고요. 뭐 워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파일들이 그럼 어디 있느냐? 이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는 클라우드가 원드라이브라는 서비스예요. 원드라이브라는 서비스인데 네이버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 구글 드라이브도 마찬가지 그런 서비스인데요.
그런 서비스인데 여기서 파일을 하나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 개인용인데 여기 그룹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좀 업무의 퀄리티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창덕여 중에 예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18 선생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2018학년도에서 창덕여 중에 근무했던 모든 선생님들 계정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룹이 져 있기 때문에 이 그룹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같이 공유를 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쿨박스 사용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수업계획 및 평가계획 폴더를 만들어 놨으니 이 파일을 하나 넣어놨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각 교과별 시트에 자기 진도를 넣어달라 하면 제가 뿌릴 필요도 없고 수합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 국어, 짝토론이라는 교과는 있고 영어과는 여기 영어과대로 하고 뭐 가정과는 가정과대로 이렇게 다 만들고 이거 진도표거든요. 다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동시에 가능하고요. 수업을 말씀을 하나만 드릴게요. 이제 6월달에 제가 해누리중학교 이상민 선생님을 모셔올 건데 그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원노트 강사 선생님이 있거든요. 원노트를 수업에 쓰는데 대한민국 거의 본좌급, 지존급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는데 제가 수업했던 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원노트라는 거는 수첩인데요. 수첩인데 온라인 수첩이에요. 근데 이 수첩을 카테고리 찾는 것부터 다양한 기능이 많아요. 근데 이 클래스룸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창덕여 중에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선생님만 계정이 있는 게 아니고 학생도 모든 계정이 다 있어요. 1인 1계정이 다 있고 그래서 뭐 1학년 1반이면 1학년 1반 이렇게 딱 그룹이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1학년 1반 애들 데리고 뭐 과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딱 할 수 있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 지우긴 했는데 예를 들면 2018 체육 304라는 그룹에 들어가면 이거는 제가 3학년 4반 예전에 수업을 했던 내용인데 제가 여기 콘텐츠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 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 이거 깊이 있게 설명을 오늘 못 드리고 간단히 개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배구 중계방송 수업을 할 때 이런 걸 했어요. 예를 들면 과제를 이렇게 해서 아이들 참고자료 넣고 이렇게 하고 요거 영상을 보고 여기에 대한 해설을 어떻게 한번 입력해봐라 이런 식으로 딱 해놨는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 제가 이 3학년 4반 아이들이 다 들어온 거거든요. 3학년 4반 아이들한테 뿌리면 애들 유인물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애들이 뭔가 이렇게 뭐 여기다 과제 활동을 했겠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실시간으로 얘가 과제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다 검토를 하고 여기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얘가 한 내용이죠. 이런 걸 이제 제가 다 수합할 수도 있고 뿌릴 수도 있고 여기 뭐 펜이 되면 전자펜으로 이렇게 채점 같은 것도 다 가능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노트도 있고 팀즈라는 서비스도 있어요. 제가 모시려고 했다가 거부당한 창덕여 중에 수학 선생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 팀즈와 원노트로 수학 수업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수학 수업 같은 경우는 문제 하나 딱 놓고 동시에 다 달려들어서 막 풀 수가 있는 거예요. 펜으로 막 이렇게 전자펜 작업을 하면 실시간으로 다 한 명 한 명 거 보고 피드백 주고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게 하나하나가 날마다 학습지라고 생각하면 디지털로 자료가 쌓이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를 가지고 나중에 그거 애들 포트폴리오나 뭐 노트처럼 돼서 그걸로 과정중심 평가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업무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창덕여 중 업무 중에 제일 깔끔했던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아웃룩 서비스는 이게 이메일 서비스인데요. 여기에 일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또 설명드리면 긴데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올해 거에는 제가 없는데 없어지냐? 이 아웃룩 중에 일정이 있어요. 일정으로 들어가면 제가 작년 걸로 보면 작년에 제가 했던 18 선생님 걸로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수요일 날 회의 18 선생님 보자. 그러면 월요일이었나 수요일이었나 수요회의 연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이 일정을 전부 공유를 해요. 그래갖고 주간 업무계 또 따로 안 만들고요. 창덕여 중은. 그리고 그 자료를 또 따로 풀 메신저로 안 뿌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요회의 연수 시간에 뭘 연수를 할 거다 하면 여기 들어가면 이 일정에 들어가면 요 밑에 이렇게 안건이 뜨고요. 첨부 파일도 다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이 선생님이 누가 선착순으로 뭐 얘기를 할 거면 뭐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회의 시간에 따로 회의 자료를 일인물 나눠주지도 않고요. 선생님들이 자기 노트북이나 태블릿 갖고 들어와서 회의할 때 앞에도 그냥 큰 화면이 있거든요. 거기다 다 이런 거 띄워놓고 같이 보고 이야기하고 이 자리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건 그냥 수정해서 끝내버리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이고 저걸 또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하나의 나이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귀찮았던 모든 일을 일거에 해소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청소년중에서는 메신저가 많지 않고 파일 공유할 때 항상 최신의 파일을 누군가 만들어 놓으면 그 최신 파일이 자동으로 공유가 되고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서 동시에 같이 편집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연구학교 보고서 같은 거 할 때도 동시에 막 여기저기서 막 하는 거예요. 따로 모이지 않아도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이제 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고 나에게 족쇄를 채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학교 밖에서나 뭐 생각날 때 그때그때 할 수 있는 편리함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또 구속을 이렇게 일일이 다 시키진 않았거든요. 여기 있는 요 각종 그 아이콘들 있죠. 요게 다 하나하나의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마트폰에도 요거 다 앱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웃룩 앱을 깔아놓고 있으면 일정에 딱 뜨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4월 22일에 뭘 다 같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공유할 뭘 일정을 누가 딱 입력을 하면 알림이 딱 오죠. 뭐를 하기로 했다고 알림이 스마트폰에도 뜨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런 서비스들이 다 있고요. 이게 이제 앱으로도 다 사용이 가능하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집에 컴퓨터를 구입을 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 같은 게 필요할 때 오피스 관련해서는 여기 로그인 하신 다음에 오피스 설치로 들어가시면 오피스 365 앱이라는 걸 누르면 그냥 이 컴퓨터에 맞춰서 맥북이나 맥 OS면 맥에 맞춰서 윈도우면 윈도우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요. 자동으로. 그러면 그 오피스 프로그램이 보통 한 20-30만 원 하는데 20-30만 원 한 거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걸로 설치하고 자기 계정 입력하면 어디서든지 막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 교직원들 그렇게 사용하라고 엄청난 돈을 주고 계약을 한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서울시 교육청이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학생들한테도 이게 홍보가 되면 학생들도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한 지가? 이게 2015년, 14년부터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고 그리고 이거를 알려줘도 사실 뭐 굳이 또 그렇게까지 일을 또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한데 일단 이런 게 편한 사람은 되게 편해집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가입이 돼요? 예? 애들도 무료로 가입이 예. 애들도 합격 코드 입력하면 무료로 가입이 되고요. 지금 창덕여중 같은 경우에는 이 계정이 제가 말씀드린 뒤에 창덕.ms.kr 있잖아요. 이거를 도메인을 인증을 받으면 저희도 강명.ms.kr로 계정을 마음껏 만들어서 막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학생 것도 관리자 한 명이 직접 그 일일이 사이트에 가입 안 하고 여기서 마스터 권한을 들어가서 제가 여기 관리 권한이 있는데 관리 권한 들어가서 아이디를 여기 만든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업무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문지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여기도 있어요. MS에도 여기 폼스라고 이게 설문지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설문지 기능보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설문지는 구글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문을 만들어서 뿌리면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접속해서 설문을 입력을 하면 엑셀 파일에 그냥 자동으로 쫙 생기는 거예요. 자동으로 입력이 되거든요. 그거는 제 구글에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일단 이런 식이고 뭐 이렇게 만들어요. 뭐 이렇게 만들어서 질문 추가해서 안 뜨냐? 뭐 이게 선택 항목 그렇지 만들어요. 자 그러면 뭐 해서 이렇게 객관식으로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저장했죠. 응답은 이제 아직 응답한 사람이 없으니까 요걸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 이 링크를 사람들한테 보냈다고 생각하면 이 링크를 누르는 사람은 이런 설문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하면 제출이 됐죠. 그러면 이 파일은 여기 응답에 보면 이렇게 딱 나와요.
통계가 나오고 엑셀에서 열기로 들어가면 엑셀 파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응답이.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 어떤 계정을 가진 사람이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계정이 없는 사람한테도 보낼 수 있고요. 참고로 이게 엑셀로 바로 만들어져서 좋긴 한데 기능이 설문지 기능이 구글 게 원래 더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 것도 구글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구글은 창덕여 중에 있을 때 제가 여기도 제가 그거를 하나 그 도메인을 해서 만들었었거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 구글도 이게 가능해요. 그 학교는 공짜로 해줘요, 인증을. 그래서 제가 받아놨었어요. 제가 왜 이런 걸 좋아하냐면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이게 유료로 기업에서는 계정 하나당 막 몇만 원씩 주고 계약을 다 하거든요. 근데 학교는 그냥 다 공짜로 다 풀어줘요. 공짜로 다 풀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비밀번호 올렸다. 네, 됐네요. 이제 제가 한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클래스룸은 말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구글 클래스룸이 원래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써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표준이라 좋기도 하고 제가 2016년에 정말 운이 좋아서 그 해누리 중 다음에 보실 이상민 선생님이랑 같이 어떤 이벤트에 참여해서 그 선생님 덕에 입상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공짜로 견학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가서 막 하는데 부사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교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한 4~5명 있는데 부사장이 나타나서 막 뭘 보여주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로 설명하니까요. 근데 코리아 막 이래요. 그래갖고 딱 봤는데 자료의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세계 2위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세계 2위, 그 거래량이 2위고요. 매출 2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상한 프로그램 안 쓰고 정식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오피스 프로그램을 다 돈 주고 관공서, 기업 이런 데서 정식으로 다 사용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는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쓴대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워낙 표준화된 거 좋아하고 진짜를 좋아하고 이래갖고 그걸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대한민국 코리아 티처가 이거래요. 대한민국 파워포인트 만드는 사람처럼 만드는 나라가 없답니다. 그래갖고 제가 미국 학교 선생이 만든 걸 봤는데 정말 그냥 허연색에 글자 몇 개 뭐 폰트도 신경도 안 써요. 막 대충 막 하고 대한민국 무슨 교육청에서 보내주는 PPT 보면 다 기절해요. 근데 이제 그런 서비스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이기 때문에 창덕여 중에서는 일부러 그걸 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사회 나가서 뭘 쓸까를 생각해보면 오피스를 쓰거든요. 언젠가는. 그래서 이제 그걸 위주로 했었고요. 구글도 그거에 대항하는 똑같은 서비스입니다. 똑같은 서비스인데 일단 제가 스프레드시트를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드라이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드라이브에서 이제 이거 클라우드예요. 여기 파일들 폴더랑 다 모아 놓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늘 한 5분 정도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문서는 워드랑 똑같은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그 오피스 365에서 본 것처럼. 프리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랑 똑같은 거고요. 여기 설문지는 아까 그 MS 오피스 365에서 본 폼스 그거랑 똑같은데 구글 설문지가 훨씬 낫습니다. 자, 구글 설문지 예를 들어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드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축구에서 아이들이 잘 모르는 옵사이드에 대해서 문제를 내고 싶다면 일단 이 영상을 써볼게요. 제가 이 영상을 땄습니다. 이제 주소를. 그러면 문제를 내는 거예요. 설문지로. 이거 학습지나 문제로 사용하는 거죠 지금. 자, 질문을 들어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지금 이건 객관식인데 이거 서술형으로도 가능해요. 어디 갔냐, 장문형 이렇게 딱 해놓고 필수로 찍고 추가를 하는데 추가에
동영상 추가. 그러면 제가 아까 URL 했으니까 따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영상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를 순서를 뭐 이렇게 막 멋있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미리 보기를 해보면 제가 만든 그 설문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문지를 받은 사람이 영상을 한번 클릭해서 보겠죠. 그리고 오프사이드 규칙은 뭐 주저리 뭐 이렇게 했어요. 제출하면 이 사람은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응답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딱 한 걸. 이거를 다시 엑셀 파일로 보면 이거에 연결된 엑셀 파일이 자동으로 생겨서요. 엑셀 파일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이걸 응용하면 우리 김은영 선생님이 만드셔가지고 이제 수혜조사 할 때도 이걸 응용해서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다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풀메신저라든지 풀박스나 아니면 카카오톡 같은 데로도 다 보낼 수 있어요. 이 링크 주소만, 이 주소만 복사해서 보내면 이 주소에 누른 사람이 다 이 설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 설문지가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여기 기능이 없네요. 온라인 화면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뭐 개별 보기 하면 얘는 뭐 이렇게 썼다 뭐 이렇게 하고 여기 이름 쓰는 칸이 있고 뭐가 있으면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엑셀로 자료 수집할 때 이게 원래는 예전에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뭐라고 그러죠? 전문가 조사하는 벨파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할 때 막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서면 보내고 다시 수업하고 이런 게 너무 어려워서 구글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로 질문하고 피드백 받고.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사용을 여러분들이 참 잘하시는데 대한민국 교사들이 정말 끝내주는 게 이런 거 갖고 수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걸 이제 다 따라하기는 어렵지만 중간중간에 참고하실 만한 게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파일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여러 가지 파일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수업용으로 영화를 제가 뭐 수십 편 한 60편 막 이런 거 막 35분짜리 막 이런 거 편집해 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수업할 때 많이 썼는데 예를 들면 이 영화 파일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뭐 이 영화 파일을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USB를 해주던가 이메일을 보내든가 막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가 아니고 뭐 여기 볼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링크를 복사해서 이 링크를 누군가한테 보내면 이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데고 뭐 여러 가지 보낼 수 있죠. 이렇게 딱 보내면 이렇게 딱 떠요. 그러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저는 정말 사랑하는 게 영상 파일을 이렇게 링크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다운로드 안 받아도 유튜브처럼 스트리밍해서 볼 수 있게 바로 나와요. 그러면 이걸 받는 사람은 다운로드 안 받아도 이렇게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파일을 음악 파일을 이렇게 보내면 그냥 다운로드 안 받고 설치 안 해도 음악을 바로 들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누군가한테 제시할 때 이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QR코드에 집어넣었잖아요. 이 링크를 QR코드로 만들어서 학습지에 집어넣으면 그 학습지에서 QR코드 딱 찍으면 그 친구가 그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유튜브에 저작권 때문에 공유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 거 이제 이런 개인용 클라우드에 넣어놓고 링크로 주소로 공유를 하면 누구든지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뭐 그런 방법도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나중에 필요할 때 제가 영상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할 때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런 서비스들이 잘 활용을 하면 작업을 줄여줍니다. 작업을 줄여준다는 건 일단 창덕요즘 같은 경우에 다 디지털 기록으로 그냥 남겨버려요. 서면 기록은 찾기도 힘들고 검색하기도 힘들고 막 그래서 이제 백업을 여러 번 하긴 하는데 이런 기록들 클라우드에 모아두고 그러면 나중에 찾아보기도 편하고 어디서든지 뭐 접근하기도 편하고 수정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많이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창덕요즘에서 2015년부터 했고요. 거기 뭐 미래학교 연구학교라서 미리 그렇게 했고
해누리 중 이상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혼자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뭐 저도 2010년, 11년부터 막 각종 서비스들 다 활용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편한 사람들은 정말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책을 막 들고 다니기 힘든데 제가 그때 3월에 한번 공유해드린 영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복사기, 복합기로 PDF 파일 만드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책을 물론 집이 좁아서 그런 비극적으로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이사 생길 때마다 와이프가 자리 차지한다고 책 다 갖다 버리라 그래갖고 제가 대학교 때 한참 보던 책 뭐 이런 제가 독서를 사랑하진 않지만 전공책 같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 가끔 보는 거 버리긴 아깝고 그런 거 다 잘라갖고 스캔을 해서 이 요만한 책장 하나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갖고 다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서 클라우드에 넣어놓고요. 클라우드에 넣어놓고 아까 그걸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이 클라우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면 클라우드 들어가서 그냥 누르면 그냥 책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한번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자, 여기 제가 이 클라우드에 보면 제가 모아둔 각종 책인데 여기 보면 제가 보는 책 중에 예를 들어 갑자기 뭔가 떠올랐어요. 제가 뭐 찾는 책이 어딘가에 있다 치면 예전에 봤던 책이다. 그러면 뭐 이런 책이 보고 싶다. 그러면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거 설치할 필요도 없이 그냥 PDF 파일을 스마트폰이 됐건 뭐 태블릿이 됐건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책을 그냥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북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 내 클라우드에 넣어놓기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체육 선생들 같은 경우에 정말 가끔 교과서를 봅니다. 정말 가끔 교과서를 보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제 뭐 평가 기준이나 이런 거 막 숫자나 정량 평가 이런 거 외우기 힘들 때 있는데 종이 들고 다니는 거 정말 큰일 나요. 손 지저분하고 땀 흘리고 막 진통도 있고 막 이런데 스마트폰 그냥 주머니에 하나 딱 넣고 있다가 잠깐 하고 검색하고 바로 얘기해 줄 수 있고 갑자기 규칙이 생각이 안 나면 룰북 찾아보기도 하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굉장히 좀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종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이게 이제 이런 거 클라우드 서비스 잘 쓰는 선생님들 이야기인데 물론 그거 이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학생들은 의외로 이런 거 조금 얘기하면 알아서 다 합니다. 그래서 창덕여중은 입학할 때 계정을 하나 알려주고요. 그 계정을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써요. 그럼 이제 그 계정으로만 들어가면 자기 학습 기록도 1학년 때부터 한 거 다 나오고요. 이메일 서비스 같은 것도 이제 다 그동안 기록이 쌓여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좋고 물론 창덕여중은 애들이 그런 걸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컴퓨터실 말고 그냥 라운지 같은 컴퓨터실도 두 곳 있고요. 수업 중엔 선생님들이 필요하면 학생 1인당 하나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뭐 노트북 같은 디바이스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신청받아서 은행에 대출하는 것처럼 이제 버릇 하는 것처럼 예약해서 받아서 수업에 쓰고 다시 반납하고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점차 될 거예요. 우리 학교도 김두현 부장님이 신청하셔가지고 태블릿 아마 어떤 태블릿이 될지 모르겠는데 태블릿으로 해서 한 3박스 받는다고 했으니까 세 학급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올해 중에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든 학급에 이미 AP 설치는 다 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거나 도전하시고 싶은 선생님들은 선생님 AP 설치가 뭔가요? 와이파이 공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억세스 포인트입니다. 억세스 포인트.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척 해가지고. 그 와이파이는 안 되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학급에 그거는 다 들어간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 AP 교육용 AP는 학교에서 이제 교육청에 설치해 주는 거는 계정이 있어요. 각 접속할 때마다 저희 선생님들 그 학교에서 와이파이 센 와이파이 할 때 아이디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학생용 기기도 다 그렇게 접속을 시켜놔요 미리. 그래가지고 애들이 뭐 자기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막 하진 않고요. 계정 자체를 아이들한테 안 알려주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동시에 여러 명이 써도 우리 학교는 많이 사용을 안 할 거니까 뭔가 쓰시는 분이 아마 독점해서 계속 잘 쓰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되게 못 드렸는데요. 쓰고 싶어진 분이 여기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잘 쓰는 분이 와서 막 설명하고 막 하는 거 보면
당장 쓰고 싶어지는 막 욕구가 막 올라갈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명감사분이 해누리 중 이상민 선생님을 제가 6월달에 2번 모시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6월달에 모실 때는 파워포인트랑 뭐 이제 이분이 또 기술 선생님인데 보따리를 한번 풀어놓으면 뭐 예술입니다. 뭐 그 AR, VR 기기들 수천만 원어치 갖고 계시고요. 그걸 갖고 와서 다 체험도 한번 해보시고 그럴 거고 2학기에 직무연수 과정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때는 아마 선생님들의 수업 및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원노트를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제가 설명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분이 오시면 이것 정말 끝내주고 정말 재밌게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좀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다른 거 제가 주저리 말만 길었는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이 나눠드린 이 종이 있잖아요. 이 계정이 있어요. 네, 요 실습용 계정으로 실습하실 분을 하시고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 두 번째 줄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라면 누구나 홈페이지 5365edu.net에서 무료로 계정을 생성 및 사용 가능한데 반드시 필요한 게 여기 가입 코드예요. 이 가입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교로 옮겨 가셔도 이 계정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어 놓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 제가 이거를 잘 쓰는 사람은 아니고 쓰는 방법이 있다 정도만 오늘 안내 드렸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저리 많이 너무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 구글 교사 계정은 어떻게 만들어요?